귀엽고 못하는 것이 없는 먼치킨 여주가 나오지만 여주가 세상을 구할 수 있을지 조마조마한 작품 주인공의 구원자가 될 운명입니다. 같이 정주행해요. 외할아버지를 처음 만나러 가는 주인공은 이 만남이 자신이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할아버지는 어린 나이에 공작과 결혼한 딸이 죽자 죽음의 의문을 갖고 공작가에 왔죠. 주인공은 할아버지에게 인사하지만 대마법사인 할아버지는 사위인 공작의 외모를 꼭 닮은 주인공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험악한 할아버지의 표정을 보고도 절 데려가 주세요, 할아버지. 공작이 황급히 주인공을 말리지만 할아버지는 매달리는 주인공에게 엄마가 자란 집을 구경시켜주겠다며 주인공을 데리고 나가려 하죠. 그러자 공작은 무력행사도 불사하겠다고 말하는데 할아버지는 대마법사인 자신을 이길 수 있으면 무력을 행사하라고 합니다. 이어서 공작은 납치라고 소리치지만 할아버지는 진짜 납치라고 생각하면 국왕에게 이야기하라고 하죠. 자기 생각보다 쉽게 집을 떠나게 된 주인공은 신기하기만 한데 할아버지는 처음 보는 할아비한테 매달릴 만큼 절박하게 집을 나가려 했던 이유를 이젠 말해달라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상냥한 말에 주인공은 울음이 터져나와 멈추지 않았고 주인공은 할아버지 품에 안겨 서럽게 울기 시작하죠. 공작은 주인공이 사람을 죽이는 오염이란 물질을 견딜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후 오염을 정화하는 엘릭서를 만들기 위해 주인공에게 오염을 주입하는 실험을 합니다. 주인공은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사랑한다는 아빠의 말을 믿었고 실험은 계속되었죠. 7살이 된 어느 날 주인공은 더 이상 고통을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정신이 무너지면서 전생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전생의 기억과 함께 이상한 도서관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도서관은 추리소설, 수필, 자기계발서 등 전생에 읽었던 책들이 가득 차 있었죠. 많은 책 속에서 자기 이름이 나오는 소설책을 발견하는데 그 소설책은 과거로 돌아가는 능력이 있는 남자 주인공 악셀 발렌타인이 세상을 구하려 노력하지만 결국 세계가 멸망해버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소설책 안에서 주인공은 정령사로서 천부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실험 때문에 일찍 죽어버리고 공작은 죽은 아이의 영혼을 양녀인 헬레네에게 연결하여 헬레네를 천재 정령사로 만들죠. 소설 속에서 주인공은 죽어서까지 편하게 쉬지 못하고 이용당합니다. 하지만 28년의 전생의 기억을 가진 주인공은 아빠의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이란 걸 알고 있었고 자신에게 고통스러운 실험을 하면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아빠가 정상이 아니란 걸 깨닫고 탈출 계획을 세우죠. 마차에서 할아버지 품 안에서 울다 지쳐 잠든 주인공은 외삼촌의 저택에 도착합니다. 삼촌은 아버지가 조카를 데려오자 공작가의 유일한 후계자를 납치해온 걸로 오해하죠. 깨어난 주인공은 살갑게 대하는 하녀를 보자 안도감을 느끼고 자신이 사흘이나 누워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랍니다. 주인공이 깨어났다는 소식에 삼촌이 달려오는데 의사가 자신이 먼저 주인공의 건강 상태를 봐야겠다고 하죠. 주인공은 의사의 옷을 보자 공작가에서 겪은 일이 생각나 의사를 거부하는데 의사는 주인공의 상태를 눈치채고 주인공을 안심시킨 후 겨우 진료할 수 있었습니다. 진료 후 의사는 주인공의 내장이 반복적으로 상처 입었다가 회복된 흔적이 있고 의사를 보고 두려워하는 걸 보곤 공작가에서 잔인한 폭력을 당했을 거라고 이야기하죠. 삼촌은 그동안 공작이 동생과 조카를 끔찍이 사랑하고 아낀다는 소문을 들었기에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거짓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삼촌을 처음 본 주인공은 멋대로 찾아와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사과와 감사의 인사를 하고 주인공의 모습에 삼촌은 지나치게 어른스럽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인공은 건방져 보였을까봐 걱정하죠. 그런데 삼촌은 사과해야 할 건 자기라며 모든 일을 너무 늦게 알아차리고 진작 구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합니다. 이제 다 괜찮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삼촌은 지금 이 방이 주인공의 방이라고 공작가에서 지내던 방보다 부족하더라도 이해해달라고 하는데 주인공은 공작가에서 지낸 방은 창문도 없었다며 이곳이 훨씬 좋다고 하죠. 삼촌은 공녀다운 생활도 누리지 못한 걸 알아채곤 공작에 대한 분노가 더 쌓입니다. 주인공은 삼촌의 친절한 태도에 자신을 동정한다고 생각하면서 불쌍하다는 동정심만으로는 공작의 끈질긴 집착에서 자신을 지켜줄 수 없을 거라 생각하죠. 그러면서 자신이 믿을 수 있는 건 빨리 오염을 정화할 수 있는 엘릭서를 이용해 자신의 필요성을 증명하고 자신을 지켜달라는 계약을 하는 것뿐이라고 되뇌며 환상 도서관으로 갑니다. 도서관엔 정령과 비슷한 존재인 파이가 있었고 도서관에 온 주인공을 반겼죠. 처음엔 말하지 못했던 파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간단한 단어를 말할 수 있게 되었고 주인공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환상 도서관과 파이가 있어 견딜 수 있었습니다.
환상 도서관은 현실에서 물건을 가져올 수도 있었고 보관했던 물건을 다시 현실 세계로 가져가는 것도 가능했기 때문에 주인공은 오염과 엘릭서를 파이에게 맡겼고 맡겼던 물건을 돌려받았죠. 자리에서 일어난 주인공은 삼촌과 함께 밥을 먹는데 조카의 먹는 모습에 삼촌은 고장나버립니다. 식사를 마치자 주인공은 삼촌에게 할아버지를 불러달라고 부탁하며 공작이 자신을 이용해 뭘 하려 했는지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그러곤 주인공은 오염을 꺼내면서 이제부터 오염을 치료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주인공이 오염이 든 병의 뚜껑을 열자 삼촌과 할아버지는 당황하며 제발 그 병을 책상 위에 놓으라고 주인공을 달래는데 주인공은 오염을 자기 손에 부어버리죠. 순간 삼촌은 손을 자르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칼을 꺼내는데 주인공은 자신은 오염으로 죽지 않는다며 엘릭서를 손에 부어 손이 치료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엘디어 공작이 저를 이용해서 줄곧 해왔던 실험이에요. 삼촌과 할아버지는 잔인한 실험 방식에 놀라고 조카가 겪은 일에 마음이 아파하지만 주인공은 삼촌과 할아버지가 왜 속상해하는지 이해가 안 되죠. 주인공은 자신을 구해준 보답이라며 할아버지에게 가져온 엘릭서를 주고 완벽한 엘릭서가 완성되면 엘릭서를 주는 대신에 자신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인공은 공작가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며 공작가로부터 자신을 지켜달라고 하죠. 어린 조카의 말에 삼촌과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이 흐릅니다. 그러자 주인공은 확신을 주기 위해 자신이 없으면 공작은 엘릭서를 완성 못한다며 오염을 더 구해다 주시며 다시 검증하겠다고 하는데 삼촌과 할아버지는 그럴 필요 없다며 많이 아팠겠구나, 아리아드네. 삼촌은 공작 따위는 걱정하지 말라며 확신을 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하죠. 그러곤 주인공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하더니 주인공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겠다는 가문의 공식 계약서를 가져다 줍니다. 주인공은 계약서에 자신이 무엇을 줘야 하는지 적혀있지 않다고 하자 삼촌은 그건 신경 쓰지 말라고 하죠. 주인공이 그럼 삼촌의 손해라고 하자 손해가 아니라 주인공의 믿음을 사기 위한 투자라고 합니다. 주인공이 엘릭서는 누구나 원하는 기적의 치료제라며 그걸 독점할 기회라고 하는데 엘릭서는 내 힘이고 내 재산이다. 나는 네 것을 빼앗을 만큼 궁핍하지도 천박하지도 않아. 주인공은 계약서를 들고 자리를 떠나고 삼촌은 도장이 찍힌 계약서를 받고서야 안심하는 주인공의 모습이 안쓰러웠죠. 삼촌은 영지전을 벌여 공작가를 밟아버리겠다고 하는데 할아버지는 삼촌에게 너는 절대 정치하지 말라며 모든 일을 부인과 꼭 상담하라고 합니다. 엘디어 공작가는 왕실, 부인의 가문 그리고 동생의 상담까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고 할아버지는 왕실 마법사이자 대마법사였는데 변경백인 삼촌이 영지전을 벌여 미궁 토벌을 중단하면 왕실은 큰 손해를 보게 되어 있었죠. 할아버지는 오염 지역에 정화하러 갔다가 사망한 주인공 엄마의 죽음과 주인공이 당한 실험에 대해 다시 조사하라고 합니다. 주인공은 삼촌과 할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으며 잘 지내고 있었는데 공작가에서 주인공을 데려가겠다며 기사단이 도착하죠. 기사단은 공작에 편지를 건네며 주인공의 호위 기사인 자신이 주인공 곁에 있겠다고 하는데 삼촌은 필요 없다며 호위 기사를 쫓아냅니다. 그 시각 주인공은 환상 도서관에서 파이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갑자기 파이가 위험하다며 빨리 도서관을 나가 정신을 차리라고 합니다. 파이가 주인공을 현실 세계로 돌려보내고 주인공이 잠에서 깨자 공작의 기사단이 창문을 깨고 주인공을 잡으러 오죠. 그때 할아버지가 나타나 주인공을 구하는데 기사단은 얌전히 주인공을 넘겨달라고 하지만 할아버지는 지랄 말고 꺼지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네. 그러자 기사는 오염이 든 병을 던지고 오염이 떨어지자 주인공은 할아버지를 감쌉니다. 오염으로 인한 고통을 알기에 눈을 질끈 감는 주인공. 하지만 할아버지가 오염을 막아주며 자신이 어떻게 오염과 싸웠는지 역사 공부나 다시 하라며 기사단을 물리치고 기사단은 주랭랑을 치죠. 그리고 할아버지는 겁도 없이 나섰다며 주인공을 혼내는데 주인공은 전 오염에 안 죽잖아요. 하지만 대마법사님은 할아버지는 다음에 또 그러면 혼내주겠다고 합니다. 결국 기사단은 전부 쫓겨나고 공작의 계획은 실패로 끝나죠. 그리고 삼촌과 할아버지는 주인공에게 자신들을 믿고 아이처럼 행동해도 된다며 마음 놓고 가족에게 기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들은 주인공은 눈물을 흘리며 정말 매달려도 돼요? 할아버지는 당연히 된다고 대답해줍니다. 주인공은 삼촌과 할아버지에게 드디어 마음의 문을 열게 되죠. 토벌대가 돌아오는 날 주인공은 삼촌의 정령을 타고 마중을 나가고 그곳에서 소설에서 세상을 구하러 가는 인물 중 한 명인 사촌 오빠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촌 오빠가 그리워하던 첫사랑이자 기사인 베로니카도 만나죠. 주인공은 베로니카가 세상을 구할 때 필요한 인재라 생각해 베로니카에 대해 알아보기로 합니다.
드디어 완벽한 엘릭서를 완성한 주인공. 엘릭서는 오염으로 죽은 꽃을 바로 살려내죠. 그때 사촌 오빠가 나타나 주인공에게 사촌 동생이라고 무조건 예뻐해 줄 거란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 사촌 오빠는 정령사 집안에서 정령을 다루지 못해 콤플렉스가 있었고 괜히 주인공에게 시비를 걸었던 것이죠. 그때 무리하던 주인공이 쓰러지고 사촌 오빠는 주인공이 잘못될까봐 걱정합니다. 주인공이 쓰러졌다는 소식에 온 가족이 걱정하고 사촌 오빠는 자신의 탓이라며 스스로 반성문까지 쓰죠. 그리고 주인공 혼자 다니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해 베로니카를 주인공의 호위 기사로 붙여줍니다. 환상 도서관에선 베로니카를 조사하던 파이가 새로운 사실을 알아냈다며 주인공에게 알려주죠. 주인공은 베로니카가 24살 미궁에서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원작 소설에 베로니카의 기록이 없자 검색 범위를 넓혀 다양한 책을 찾아봤고 파이가 미래의 기록을 찾아낸 것입니다. 사실상 장소와 시간대에 제약 없이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것이었고 주인공은 파이에게 엄마의 죽음에 대한 정보를 알아봐 달라고 하죠. 주인공은 완성된 엘릭서 중 하나를 파이에게 선물하고 파이는 기뻐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주위 사람들에게 엘릭서를 선물하고 저번 일과 선물을 계기로 주인공과 사촌 오빠는 친해집니다. 주인공은 엘릭서를 대량 생산하려 했지만 신정과 사이가 틀어질 것이 걱정됐기 때문에 엘릭서를 암시장에 먼저 풀고 엘릭서가 유명해지면 엘릭서의 레시피를 신전에 기부한 후에 본격적으로 생산할 것이라고 하죠. 주인공은 이 모든 일을 함께할 상단이 필요했고 할아버지는 큰 상단을 운영하는 이모에게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주인공을 만나러 온 이모는 가족들 모두 소풍 나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변경백과 엄격한 기사인 부인이 화관을 쓰고 있고 화관을 씌워주는데도 참고 있는 까칠한 조카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모는 주인공과 계약하고 어린 주인공 대신 일을 처리해줄 어른이 필요할 것이라며 비서도 소개해줍니다. 주인공은 이모에게 사람을 찾아줄 수 있는지 묻고 소설 속 주인공인 악셀 발렌타인을 찾아달라고 하죠. 악셀은 오염 구역 틈새에서 아버지와 살면서 검술을 배웠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떠돌아다니며 마물과 싸웠고 용병이를 하기 위해 찾아간 곳에서 기물이 될 수 있는 곳을 소개받아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사실 그곳은 부자들이 사람을 장난감처럼 소유하고 싸움을 시키거나 위험한 미션을 주어 그것을 보면서 즐기는 곳이었죠. 그곳의 사장은 처음엔 어린 악셀을 거절하지만 악셀의 빨간 눈을 보자 반기며 계약을 맺는데 사실 빨간 눈은 불의 정령이 좋아했기 때문에 화재가 자주 일어났고 화재를 몰고 다니는 붉은 눈은 저주받은 눈으로 사람들에게 터부시 됐습니다. 하지만 붉은 눈이 드문 만큼 상품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사장은 악셀을 반겼고 오랜만에 받는 호의의 악셀은 따뜻함을 느끼죠. 악셀은 사장을 아버지처럼 따랐지만 사장은 비열한 사람이었고 악셀에게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미션들을 주다가 결국 마지막엔 배신을 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 악셀은 강한 힘을 얻게 됩니다. 주인공은 악셀의 주인이 되어 힘을 키울 수 있는 미션을 주지만 위험하지 않길 바랐고 악셀에게 고급 교육을 해주고 좋은 장비도 지급하죠. 그리고 주인공은 자신을 대리해서 일을 처리할 사람도 뽑습니다. 악셀은 갑자기 주인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듣자 당황하고 심지어 모든 지시를 대리인을 통해서만 할 거란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죠. 악셀은 정령수의 우두머리인 거파를 공부하고 붉은 눈의 소년이 나오는 동화책도 선물로 받습니다. 주인공이 대리인을 통해 전해준 첫 번째 미션, 대사막의 수정 오아시스에서 칠색 수정을 캐오라는 미션을 주면서 위험한 순간에 열어보라는 작은 쪽지도 건네죠. 악셀은 사막에서 붉은 눈을 좋아하는 불의 정령 무리를 만나고 붉은 눈 때문에 정령들이 쫓아와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악셀은 정령들을 피해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만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고 불의 기운 때문에 용광로에 갇힌 듯 괴로웠죠. 그때 악셀은 주인공이 전해준 메모를 읽고 자신은 불에 타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악셀은 우두머리만 노리면 된다는 것을 떠올리고 정령들 사이에 뛰어들어 거파 등에 올라타 거파가 지칠 때까지 죽으림을 다해 버티고 마침내 정령의 인정을 받아 계약을 맺게 되죠. 원작 소설에서 악셀은 자신의 눈 때문에 정령들이 쫓아온다는 걸 알기에 눈 하나쯤 포기해서라도 도망치려 합니다. 그리고 눈 하나를 잃은 후에야 모든 걸 깨닫고 거파를 길들일 수 있었죠. 주인공은 악셀이 눈을 잃지 않고 자신이 남겨준 힌트를 이해해 다치지 않고 돌아오길 바랍니다. 거파를 타고 돌아온 악셀을 보자 주인공은 안도하고 대리인에게 악셀을 살펴보게 하고 주인공은 몰래 마차 안에서 악셀을 지켜보죠. 악셀은 오자마자 마스터를 찾으면서 자신이 거파를 만날지 알고 있었냐고 소리치지만 주인공은 악셀을 만날 생각이 없었고 악셀은 곧 기절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4년 후 엘릭서의 보급으로 토벌전에서 사망자가 줄고 오염지역이 조금씩 정화되었고 주인공은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죠.
공작은 엘릭서가 본인의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주인공의 양육권까지 빼앗기면서 비웃음을 당합니다. 할아버지와 신전을 찾은 주인공은 엘릭서의 제조법을 기부하고 그 공이 인정되어 성녀의 칭호까지 받죠. 그리고 주인공은 가족들을 받아들이고 이 생활에 완전히 적응합니다. 그러던 중 공작에게서 편지 한 통이 도착하는데 편지 안엔 공작의 재혼 청첩장이 있었죠. 공작의 재혼은 소설에는 없던 내용이었고 재혼 상대 역시 소설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주인공은 쿠키를 가득 담은 바구니를 가지고 파이를 만나러 가 재혼 상대인 레다를 조사해 달라고 하죠. 얼마 후 공작이 결혼식을 올렸고 주인공은 당연히 참석하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오른팔에 상처를 입은 레다가 삼촌을 찾아오죠. 레다는 공작을 사랑해서 결혼했다면서 처음엔 괜찮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공작이 점점 변해갔다고 합니다. 레다는 공작에게 주인공이 받았던 것과 비슷한 실험을 당했고 고통을 견디다 못해 이곳으로 도망쳐 나왔다고 하죠. 삼촌은 우선 레다를 보호하기로 하고 저택에 머물게 합니다. 주인공은 레다에 대한 정보 중 특별한 건 발견하지 못하고 저택에 머물게 된 레다와 인사를 나누죠. 레다는 눈물을 자주 흘리는 유약한 사람이었고 공작에게 속아 결혼한 엄마와 겹쳐 보이면서 주인공은 레다에게 마음이 갑니다. 레다가 저택에 머무는 사이 토벌대가 성을 떠났고 저택엔 주인공과 사촌 오빠 그리고 호위 기사만 남게 되죠. 레다는 주인공에게 직접 만든 정령등을 선물하는데 정령등은 어머니가 아이에게 선물해주는 전통이 있었고 주인공은 자신을 딸처럼 생각해주는 레다에게 감사 인사를 합니다. 정령등을 곁에 두고 잠이 든 주인공은 갑자기 눈을 뜨더니 방 밖으로 나와 베로니카의 질문에 대꾸도 하지 않고 어디론가 가는데 기사는 어른스러운 주인공이 나가는 것이라 서재에 간다고 생각하고 큰 걱정을 하지 않았죠. 그러다 베로니카는 주인공이 어딘가에 홀린 듯한 표정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뒤늦게 하고 주인공을 쫓아갑니다. 그곳엔 레다가 피리를 불고 있었고 레다는 주인공을 데리고 사라지는데 베로니카는 손을 뻗지만 주인공을 놓치고 말죠. 주인공은 의식을 잃은 채 레다에게 붙잡혔고 파이는 주인공을 깨우며 지금 비상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자신은 자고 있었다고 하는데 파이는 강제로 수면 중이라고 하죠. 레다가 정령등 안에 약품을 넣은 걸 깨닫지만 주인공은 현재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데 정신을 차리고 사촌 오빠가 자신을 찾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정신을 놓고 있을 수 없었기에 파이에게 주변 상황이 어떤지 묻습니다. 파이는 영혼을 추출하려는 것 같다며 주인공이 죽을까봐 불안해하죠. 주인공은 강제로 깨어나기 위해 환상 도서관에 있던 칼을 이용해 배를 찌르고 고통을 느끼며 깨어납니다. 주인공은 혼자서는 도망갈 수 없는 설산 한가운데 있는 동굴에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영상은 주인공의 구원자가 될 운명입니다의 1화부터 24화까지를 정리했으니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25화부터 감상하세요. 이 작품은 현재 카카오 페이지에서 170화까지 연재 중인 장편 로맨스 판타지입니다. 작품 초반에는 주인공의 어린 시절 이야기와 가족 이야기가 많아서 육아물에 가깝고 성인이 되면서 세상을 구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남자 주인공과 엮이게 되고 남주의 집착과 로맨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파이의 모습도 볼 수 있어요. 장편 로맨스 판타지 작품을 찾으시거나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주인공들의 모습과 두 사람의 로맨스를 모두 즐기고 싶다면 주인공의 구원자가 될 운명입니다. 정주행하세요. 감사합니다.